여러분들은 트렌드를 캐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학부모와 정치권이 함께 적대하는 것이 뭔지 찾는 겁니다. 부모가 말려도 하고 싶고 법으로 막아세워도 찾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트렌드가 아닐까요? 우리는 과거부터 트렌드에 대한 많은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더더욱 큰 비판과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되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만화였습니다. 한때 많은 만화책들이 불태워지고 대여전들이 난립하며 생존이 어려워진 만화업계는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어필하는 학습 만화라는 것을 만들었더랍니다. 만화를 보면서 학습까지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제 세대는 어린 시절 이런 만화를 많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내일은 실험화, 마법신자문과 같은 소년만화적인 학습 만화들은 우리 어린 시절의 첫 번째 만화로 기억될 법하죠. 이것은 매우 적절한 포인트를 찔렀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책을 서술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를 가능케 하는 트렌디한 매체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또한 소비자들 역시 단순히 만화는 읽고 싶은데 핑계가 없어가 아닌 순수하게 지적 탐구는 즐기고 싶지만 논문급의 저술을 읽기에는 부담이 있을 때 이런 트렌드 매체를 통한 지식 전달을 찾죠. 이 지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지식, 교양 전달 매체들이 생겨났어요. 학습 만화의 태동과 UCC의 시작과 함께 지식 채널 E의 등장, 팟캐스트의 유행과 함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출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시대에는 수많은 지식 정보 유튜버들이 각기 각층에서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다양하죠. 인문학, 경제학, 과학, 철학과 같은 순수 학문에서 말할 것도 없고 경영, 공학, 심리학 등의 응용 학문의 유튜버도 많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컴퓨터 쪽 공부를 할 때 인도 유튜버들이 없었다면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 유튜버가 나오면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언어학, 특히 의문론에 관심이 많은데 모 유튜버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좋기만 할까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전공자에게 지식 채널 이 이야기를 하면 종종 치를 떠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공이 재무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대화에서 나온 거시경제학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종종 치를 떨곤 합니다. 금융공학 관련 유튜버가 없는 것은 시원섭섭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주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수백, 수천 개도 넘게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썸네일만 봐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전공자가 아닌데도 고통스러운데 전공자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면 지식정보 유튜버들의 댓글창에서는 온갖 병림픽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면 전부 전공자면 기겁할 내용이다. 전공자라면 자기 학문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무리 관심을 받는 게 좋다지만 가짜를 말할 수는 없다. 대중을 상대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에게 학문적인 정밀함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흥미본위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지식정보 유튜버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칭송하는 사람, 졸로 쪼개져서 병림픽을 벌이죠. 그 끝에는 지식인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새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벽을 친다 라는 비난과 실제로는 그 분야를 학문이 아닌 흥미로만 접근하고는 아는 척하려고 한다는 비난, 상호 비난으로 정결됩니다. 병림픽이다, 그렇죠. 지식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한다 라는 목적에 지식정보 유튜버들은 어떻게 트렌드를 훔쳤을까요?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혹은 아주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을 트렌드 용어로는 인스턴트 지식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만큼 적절한 용어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인스턴트 지식의 대표주자로는 그 나무위키가 있겠죠. 인스턴트 음식은 아주 맛있고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영양도 과잉이라서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만약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미식을 논한다면 놀림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듯 나무위키를 읽고 그 분야를 대강 이해하긴 좋지만 나무위키를 읽고 관련 분야를 논한다면 또 애니커스 지진 전문가들 대거 등판하네, 나무위키 꺼라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것에서 벌써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죠. 첫 번째로 인스턴트 지식을 흡수한 인스턴트 지식인은 관련 분야에서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나무위키로 지진을 배운 지진 전문가들이 관련된 사건을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물론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을 나무위키에서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피를 더 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선 꽤나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영역이나 새로운 담론 생성의 영역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스턴트 지식인데 소위 아는 척이 제법 꼴보기 싫다는 점입니다. 그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면 당연히 꼴보기 싫겠지만 저는 지진 전문가가 아님에도 나무위키 지진 전문가들은 꼴보기 싫어요. 딱히 저에게 유해한 존재도 아닌데 어째서 인스턴트 지식인들은 꼴보기가 싫을까요? 인스턴트 지식은 그 편의성과 재미를 위해서 몇 가지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그 공신력이겠죠. 나무위키에서 경영 문서를 읽은 사람이 본인이 경영 전문가라고 주장한다고 해봐요. 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네, 사실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건 전문가뿐입니다. 혹은 나무위키에서 경영문서를 읽은 사람이거나요, 그 사람보다 정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와 인스턴트 전문가의 차이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마추어라고 해도 인스턴트 지식을 통해 지식인을 참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 유튜버들은 이런 유사 지식인들을 양산해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든 아마추어이든 이런 양상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는 공신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인데 단기간에 불확실한 정보를 배운 나무위키 지진 전문가들에게 지식인 타이틀을 이용당하고 있으니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아마추어들 역시 전문가
전문가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스턴트 전문가라는 것을 알면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인스턴트 전문가들은 의심이란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더더욱 그런데요. 가령 재무 분야에서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은 바로 신용과 달러 본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어딘가에서 같은 영상 보고 왔는지 금과 은의 시대에서 달러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90% 이상은 옳은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학문의 세계에선 정답이 없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일들을 아주 잘 의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중 과거의 이론을 비토하고 새로운 이론을 증명해낸 사람들은 패러다임을 바꾼 위대한 학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논문을 내는 것 역시 비슷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이론이 의심스러운데 너희들도 같이 의심해줄래? 라는 내용이죠. 남들이 보기에도 의심할 구석이 없으면 아주 훌륭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논문으로 게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를 계속 의심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 전문가들은 공이조차 의심하고 공학 같은 응용 학문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이 재료로 나올 수 있는 최저 비용이 이게 맞을까?를 의심하겠죠. 그러나 인스턴트 전문가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것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지평을 열었다라는 희열에 취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신하고 세상의 진리 중 하나를 끼우친 양 생각합니다. 이건 성장기에 소년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이미 세상의 무언가를 모두 알았다는 양, 어른들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유사해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 나오는 넓고 얕은 지식 중 하나가 신기하다면 그것을 마치 하나의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게 되고 진리인 양 타인에게도 그 신념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지식정보 유튜버들이 흔히 사용하는 썸네일처럼 진짜 이유나 확실한 증거 따위는 대부분의 수수학문이나 연구에서는 없지만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 따위의 표현으로 대중들을 현혹해야만 시청률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 유튜버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관련 분야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지식정보 유튜브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기존 이론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재밌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무언가 신지평을 열었다고 확신하고 단정하는 어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확실한 지식, 신라가 성공을 통일했다, 화폐는 경제의 근간이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따위의 지식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저 대중들에게 일견 당연해 보이는 지식들에 몰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의심하는 것이 그 일이니까요. 그리고 99% 정도는 그게 맞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 정도의 특이사항에 더 관심을 보이는 편입니다. 실제로는 신라가 성공을 통일하지 않았다, 화폐가 없어도 경제가 유지된다는 증거, 중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라고? 따위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이끄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지식정보 유튜버들은 유사과학 혹은 변경지대의 과학에 더 관심을 쏟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유리 존나 잘 깎아서 싸게 가공하는 법 따위를 연구하지만 그런 걸 유튜브에서 다룬다고 재밌겠습니까? 아예 유사과학을 다루면 욕먹기 좋으니 반증 불가능한 변경지대의 과학을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일이겠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얘기만 나와도 학을 뗍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먼 미래까지 활용 불가능하고 반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또 아니라고 확답할 수도 없는 영역, 이런 영역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마치 지구와 달 사이에 차추전자가 떠다니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처럼 정말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대형 유튜버들은 꽤 양심적인 편입니다. 아무리 선을 넘어도 변경지대의 과학 정도겠죠.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의 인터넷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환단고기 전문가와 노론 지배설 전문가, 레무리아와 뮤 전문가가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평평설 같은 내용은 소형 유튜버들도 다루고 있죠. 정리하자면 지식정보 유튜브라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철저히 흥미본위의 주제 선정이라는 이유로 실제 학계와 전공자들의 분야는 과도하게 축소되고 우주론, 양자역학과 같은 흥미롭지만 전공자들에겐 크게 비중이 없는 분야로 과장하며 더 나아가서 변경지대의 과학이나 유사과학을 하나의 과학 지식인 양 소개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단정적인 투로 말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해봐야 하는 불확실한 정보들을 마치 무조건 믿을 수 있는 학계 출신 트렌드로 소개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나무위키 지진 전문가들, 인스턴트 지식인만이 양산되게 되죠. 여기서 전공자와 대중으로 나누긴 했지만 우리는 바로 다른 영역만 하더라도 전공자가 아닌 대중이 됩니다. 인문학계의 거장 교수도 불확정성 원리를 지멋대로 해석해서 인문학에 갖다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생들은 이런 면에서 인문계를 증오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우리 시대만큼 아는 척하기 쉬운 시대도 없을 겁니다. 제 역시도 유튜브를 하면서 늘 걱정이에요. 내가 틀린 의견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사상의 계보에 따라서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내 말이 금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지식정보 유튜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일 것입니다. 썸네일에서는 위에 언급한 대로 어그로를 끌었어도 영상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공신력 없는 내용이다 하나하나 언급하고 가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대중의 흥미를 채우는 동시에 엄밀한 검증까지 필요한 부분이 지식정보 유튜브고 이 분야는 그래서 늘 블루오션입니다. 대중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해주면서 관련 지식과 정보량까지 많은 전문가이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더더욱 아는 척하기 쉬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선 타인이 전문가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전문가들조차 신뢰를 잃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도 있듯이 지식정보 유튜버의 범람으로 우리 모두가 인스턴트 지식인이 되는 동시에 진짜 지식인들은 오히려 더 서있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죠. 아직은 검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게 어쩌면 다행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